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미국과 우리 주식시장 모두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태욱 기자. 예,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그동안 올릴 것이다 이런 예상은 시장에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올려야 했던 것이죠? 네,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올렸습니다. 연준은 그 이유를 성명서에서 밝혔는데요. 미국 고용시장 호조와 함께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물가도 목표치 2%에 근접함에 따라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예상하면서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옐런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 좋아지면 연준의 기준금리를 장기 중립적 목표인 3%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예상대로 좋아지고 있다. 참 긍정적일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호재로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 0.54%, S&P 500 지수도 0.84%, 나스닥 지수도 0.74% 올랐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올해 기준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발표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시 기준 어제보다 1.03% 오른 2154.98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 215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4만 60전 급락하며 원화 강세, 미 달러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당분간은 이 같은 주가 상승세와 원화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을 좀 짚어보죠. 당장 가계부채가 걱정인데요. 저도 이제 전세대출 이자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합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러나 이미 최고금리의 경우 5%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대출을 조인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실제 지난해 12월 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반영되어 왔습니다. 실제 고정금리 대출은 3월 들어 이번 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해 거의 매일 오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리 반영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도 큽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기지론,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제2금융권의 금리도 전방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니까 더 걱정인데요. 특히 이 금리 인상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게 변동금리 아닙니까?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픽스를 연동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은 한시적으로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변동금리로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자금은 은행에서 이미 대부분 조달이 끝난 상태여서 이전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제 발표된 2월 신규 코픽스 금리는 0.02%포인트, 잔액 코픽스가 0.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코픽스를 근간으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 하락폭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한 달 후에는 다시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픽스는 한 달의 격차를 두고 시중에 반영되는 만큼 3월 금리 인상은 4월에야 코픽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한 달 후를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금리가 올라가면 매월 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늘게 되면 당장 소득이 적은 계층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0개 신용등급 중 7에서 10등급인 저신용 차입자의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버는 돈보다 빌린 돈이 더 많아 빚 갚기 어려운 한계 가구들도 위험 요소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한계 가구가 최근 급속히 늘어서 2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 어떤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시하면서 시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는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 외환 시장을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매주 동향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대출이 증가한 제2금융권은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도 오늘 오전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미 금리 인상 이후 글로벌 시장 동향과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관리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를다, 뭐 연말까지 두 차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뭐 막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금리 역전 현상인데요. 우리 네네. 금융당국으로서는 사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두 차례 모두 올리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럴 경우 채권시장,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비싼, 다시 말해서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때문에 우리 당국으로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천정부지의 가계부채를 잡아야 하는 문제 사이에서 고민이 깊고 실제 그런 조짐이 나오는지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경제부 강태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